But you know, I really love Batman Begins. 이랬던 사람이 He turns to me and he says, "Why so serious?" 이렇게 되었습니다.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? 단순히 직업이 배우라서? I'm okay, Mike. You still haven't paid him for.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전설이 되어버린 남자 배우 고 히스레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더 정확하게는 히스레저가 조커가 되기 위해 추적했던 길을 저는 그 길을 역추적하여 히스레저가 우리에게 어떤 조커를 표현하려 했는지 추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서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히스레저의 조커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. 히스레저는 자신만의 조커를 보여주기 위해 몇 주 동안 호텔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고 조커의 신정으로 일기를 적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조커의 연기를 위해 참고했던 자료들이 사람들에게 새삼 화제가 되기도 했죠. 배트맨 코믹스부터 시작해서 시계테어 모렌지의 말콤 맥도웰, 잭 니콜슨의 조커, 펑크락 뮤지션 시드 비셔스,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인 톰 웨이츠 등 수많은 사람과 캐릭터를 참고하여 자신만의 조커를 완성시켰던 히스레저. 그리고 저는 이 많은 사람과 캐릭터 중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인 톰 웨이츠, 시계테어 모렌지의 말콤 맥도웰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. 우선 백문이 불여일견 영상 하나를 같이 보시죠. I got here last night. I was on the plane from Paris for about 22 hours. 어라? 누구냐 너? 아직 얼떨떨한 분들을 위해 히스레저의 조커 연기를 다시 한번 같이 보시죠. I know why you choose to have your little group therapy sessions in broad daylight. 나 소름 돋았어.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히스레저가 조커의 연기를 위해 톰 웨이츠를 레퍼런스한 건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. 하지만 영화계에선 대부분 히스레저가 톰 웨이츠를 참고했다고 보고 있고 저 또한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에 추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찌됐든 톰 웨이츠를 간단하게 소개해보자면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관과 음악관으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데요. 음악적으로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이미지는 늘 한결같았다고 합니다. 사람들에게 자주 모습을 비추지 않았던 점이나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3000포로 새는 답변을 하는 등 인터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아티스트였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히스레저는 왜 톰 웨이츠의 이미지를 참고했던 걸까요? 여기서부터 추측을 해보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톰 웨이츠는 자신의 주관과 독창성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의 음악관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보수적이기보단 끊임없이 여러 장르를 도전하고 조합해 나가는 진보적인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. 하지만 그의 진보적인 내면과는 반대로 그의 외적 모습은 굉장히 반사회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. 스튜디오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나 상대방이 질문한 답변으로 헛소리를 하는 모습. 우리는 톰 웨이츠의 내적 모습을 배제한 채 그의 외적 모습만으로도 그가 기이한 사람이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 이 반사회적인 외적 모습과 독창적인 사고방식, 의외의 통찰력을 지닌 내면의 모습을 종합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는 톰 웨이츠를 어떤 사람으로 보게 될까요? 저는 톰 웨이츠가 평범한 아티스트여도 다가갈 수 없는 아우라를 느낄 것 같은데 그가 만약 미치광이 살인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에게서 굉장한 그로테스크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히스레저는 그런 느낌을 원했기에 톰 웨이츠의 외적 모습을 따온 게 아닐까요? 사실 히스레저의 조커를 다시 떠올려보면 예측할 수 없는 말과 거친 행동을 보이지만 조커의 정신세계는 굉장히 뚜렷한 주관과 독창적인 사고방식이 존재합니다. 더불어 그 묘한 반전의 모습이 우리에게 엄청난 존재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덧붙여서 어찌 보면 톰 웨이츠와 공통점을 가진 캐릭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말콤 맥도웰이 연기한 시계테어 모렌지의 알렉스입니다. 참고로 톰 웨이츠가 알렉스처럼 쓰레기라는 말이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톰 웨이츠와 알렉스,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 이 두 인물은 공통된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.
그 키워드는 바로 모순입니다. 톰 헤이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지적이고 진보된 내면과는 달리 반사회적이고 거친 외적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시계 태엽 오렌지의 알렉스는 성악설의 표본이라고 할 정도로 악마적인 행동들을 보여줍니다. 하지만 그런 외적인 행동들과는 달리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자면 나름대로 인생 철학과 예술적 감성을 소유한 고상한 소년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. 그런데 그 내적인 모습과는 상반되게 비도덕적인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모르는 그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의 순수한 악행과도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. 또한 우리는 극과 극일 것 같은 두 단어, 순수와 악이라는 모순된 통합을 통해 더 극적인 악독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아마도 히스레저는 조커의 가장 중요한 표현을 모순된 모습이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?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더 깊게 생각하면 논리적이게 말이 되는 조커의 대사. 혓바닥을 낼름거리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모습. 이 모순된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원래 느껴야 할 감정보다 더 극단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. 그리고 히스레저는 아마도 조커를 굉장히 모순적이고 혼란스러운 인물로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닐까요? Dum dum dum